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경제뉴스 1. 롯데쇼핑 200곳 폐점. 유통업 도미노되나?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록스 등 총 718개 매장 가운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 200곳 이상을 정리합니다. 전체 점포의 30% 수준입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 4,2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트는 지난해 영업손실 248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먼저 슈퍼와 마트가 점포문을 닫습니다. 롯데슈퍼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성장은 정체됐습니다. 2. 한진칼, 조연아 주주 제한의 2일째 강세. 14일 오전 9시 40분 현재 한진칼은 전 거래일보다 2.08% 오른 4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자연합은 정기주총의 주주 제한 안건으로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4명과 사회이사 4명을 선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회이사 중 선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도 제안했습니다. 3. 갤럭시 Z 플립 출시 첫날. 벌써부터 매진 행렬.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독특한 디자인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이 14일 국내 출시 직후부터 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갤럭시 Z 플립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는 폭풍 연타로 겨우 샀다, 자급제 물량은 금방 동났다 등 구매 인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 투기 세력이 올린 집값, 실수요자만 피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수원 영통 권선구는 투기 세력이 올려놓은 호가를 실수요자가 받아주며 집값이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수원은 서울보다 낮은 가격대의 주택이 있는 데다 덜한 규제, 교통 호재 등이 겹쳐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혼재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추가 규제로 인해 경기 광명과 구리 등에서 풍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사모펀드 자율보장하듯 라임 종약만 도려낸다. 정부의 라임 사태 대책의 초점은 모험자본 운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불안전 판매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 이번 사태에서 드러낸 환부만 도려내는 데 맞춰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의 핵심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에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합니다.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펀드에 대한 운용 책임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지게 되는 셈입니다. 6. 이주열 코로나19 영향 가늠 어려워. 금리 인하 신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통화정책의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에서 시중 유동성을 계속 여유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금리 인하까지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7. 경제수장들 코로나19 실물경제 영향 불가피. 대책 마련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감염증과 관련해 일정 부분 실물 경제 파급 영향은 불가피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업종과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긴급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 이재용 부회장 문 대통령에게 특별 제안 2가지. 이 부회장은 먼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주재원과 그 가족들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영상 격려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삼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기업의 본분은 고용 창출과 혁신, 투자라며 2년 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9. 정부 코로나19로 경제 회복 흐름 제약 가능성. 정부가 최근에 경제 회복세가 코로나19 여파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12월에는 경기 동행 선행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0. 서울 누르자 수용성 풍선 효과. 추가 규제 검토. 경기도 남부의 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고가주택 규제 이후 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1. 현대차그룹, 미국, IIHS 충돌평가 최고 안전한 차로 17개 차종 선정.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최근 실시한 충돌평가에서 현대차의 넥소와 제네시스 등 3개 차종이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아반떼와 산타페, 소렌토 등 현대차와 기아차 14개 차종이 톱세이프티 픽 등급에 선정되는 등 17개 모델이 안전한 차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17개 차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2. 국세청 30대 주택 매입자 집중 세무조사.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국세청이 이렇게 탈세 혐의가 짙은 36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 주택 취득자와 전세 세입자, 부동산업법인 등 188명에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173명이 포함됐습니다. 13. 건설 현장에도 4차 산업혁명. 어떤 기술 쓰이나. 보수적인 건설업계에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 머신 컨트롤 기술을 공사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머신 컨트롤 기술은 굴삭기와 불도저 같은 건설 장비에 각종 센서와 디지털 제어기기 등을 탑재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진행 중인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림은 머신 컨트롤 기술로 작업 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시공 오류로 인한 공사 제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 1월 수출물가 다시 하락 전환. 디램 13개월째 마이너스. 지난해 12월 넉 달 만에 반등했던 수출물가가 지난달 다시 전월비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석탄 및 석유 제품,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영향을 미치면서 디램 수출물가도 다시 하락했습니다. 전월비 디램 수출물가는 마이너스 1.5% 떨어졌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41.4%나 급락했습니다. 15. 카카오의 힘. 매출 3조 영업이익 2천억 돌파. 카카오가 지난해 매출 3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돌파하며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 898억 원, 영업이익 2,066억 원을 올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673억 원, 영업이익은 7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1,750% 성장했습니다. 16. 넷마블 3년 연속 연매출 2조, 영업이익 16.5% 감소. 넷마블이 3년 연속 연간 매출 2조 원을 달성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5,518억 원, 영업이익 502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 전분기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넷마블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 2조 1,755억 원, 영업이익 2,017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7. 마스크 411만 개 사재기 업체 적발. 식약처는 이번 단속이 식약처 매점 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일 발동한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조치와 12일 시작된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매점 매석,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8. 카드 영수증 안 뽑아도 된다 원하는 고객만 발급.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뒤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대폭줄 전망입니다. 원하는 고객에게만 영수증을 뽑아주는 선택발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자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은 영수증 전달할지 여부를 고객에게 일일이 물었습니다. 고객이 받지 않는다고 해도 영수증은 예외 없이 발행해야 했습니다. 선택발급제가 적용되면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 SK건설, 카자흐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 금융약정 체결. SK건설이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유럽풍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카자흐 첫 인프라, 민관협력 사업인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앞서 SK건설은 2018년 2월 한국도로공사, 터키 알랄코 마크율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카자흐 산업인프라개발부와 알마티 순환도로의 건설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 CJ E&M 작년 영업이익 2,694억 원 전 사업 부문 흑자. 주요 사업 부문인 미디어 부문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 6,784억 원, 영업이익 7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시즌제와 콘텐츠 강화, TV 디지털 통합 광고 확대를 통한 사업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CJ E&M은 오래전 부문 글로벌향 매가, IP 확대, 자체 브랜드와 자체 제작 콘텐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디지털 유통 확대 등을 기반으로 매출액 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3,100억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